조건 형성의 응용. 자, 고전적 조건화의 응용해도 되고요. 자, 고전적 조건 형성의 응용은 공포증이라든지 신경증이라든지 유쾌한 반응이라든지 그 다음에 면역학습이라든지 이것과 학습된 무기력은 다르다라고 했어요. 학습된 무기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조작적 조건화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 면역학습까지만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고전적 조건 형성은 원리가 있었잖아요. 그 원리가 시간의 원리가 있었고 강도의 원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했었죠. 일관성의 원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계속성의 원리가 있었다.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고전적 조건 형성의 원리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CS의 강도가 충분히 강력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CS가 일관되게, CS가 지속적으로, CS가 뭔데요? 조건 자극이요. 조건 자극이 그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기법들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본다면, 자, 체계적 둔감화가 있다. 체계적 둔감화,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 녀석은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장훈련법이 있었다. 자기주장훈련이요. 그 다음에 주장훈련법, 정서심상법, 그 다음에 성적반응법, 이런 것들이 바로 고전적 조건 형성과 연관성이 있는 기법들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한다면 혐오치료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혐오치료. 자, 혐오치료는 어떤 혐오적인 자극을 제시해서 자기가 바람직하지 못한 것들, 그러한 것들을 이제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혐오치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기출문제 확인 학습에 보면 고전적 조건 형성의 원리를 연구한 적용한 연구 사례가 있습니다. 파블로프, 웰페, 왓슨, 로스바움, 그 다음 밑에 CF에 보면 밀러가 나옵니다. 이 밀러의 내용은 이 고전적 조건 형성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CF 처리했고 이게 이제 오지선다로 나왔던 겁니다. 자, 첫 번째 파블로프 유명하죠. 음식물과 결합하여 종소리에 대한 개의 소화액 분비를 유발했다. 많이 아시는 거죠? 개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웰페 아까 말씀드렸던 상호재지 이론 울피라고도 읽는다 했어요. 웰페는 체계적 둔감화 절차를 이용하여 공포증 환자의 불안 증상을 해소했다라고 했어요. 체계적 둔감화에 밑줄 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왓슨이 있습니다. 망치 소리를 이용해서 흰쥐에 대한 어린 아동의 조건 공포 반응을 형성했다라고 했어요. 이 아동의 이름이 엘버트입니다. 엘버트라는 아이에게 처음에 이제 아이가 놀고 있는데 망치를 크게 때립니다. 망치 소리를 크게 내요. 그러면 아이가 깜짝 놀리겠죠. 그러면서 막 자지러지게 울어요, 아이가. 자, 이런 실험을 한 다음에 자,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다가 아이가 이제 거기 흰쥐가 나와요. 흰쥐를 이제 아이가 보고 흰쥐를 만지려고 할 때 그때 망치를 두들립니다. 그러면 아이가 이전에 망치 소리에 자지르게 울었잖아요. 불안했고 공포스러워서요. 울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흰쥐를 만지려고 했을 때 망치 소리를 줬을 때 이 망치 소리에 의해서 아이가 불안해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망치 소리 없더라도 흰쥐만 줘. 이 망치 소리 없이 흰쥐만 주더라도 흰쥐에 대한 공포가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왓슨, 행동주의론의 아버지격인 왓슨의 실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로스바움입니다. 로스바움은 우리가 가상현실이란 겠죠. 가상현실. 그냥 진짜 현실이 아니라 가상적인 현실에 어떤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상현실 노출 치료라고 하는데 이러한 가상현실 노출 치료를 사용해서 환자의 고소공포증,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고소공포증 이런 것들을 치료했다라고 했어요. 자, 이 로스바움까지는 고전적 조건 형성과 연관성이 있는데요. 자, 거기에 보면 공포란 단어가 많이 나와요. 공포, 불안이란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공포와 불안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 고전적 조건화와 연관성이 많이 있다. 고전적 조건화와 연관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간단하게 해주시면 돼요. 자, 뭐 로스바움도 그랬고, 그 다음에 체계적 둔감화의 웰페도 그랬고, 그 다음에 왓슨도 그랬고, 다 공포 불안 반응을 줄이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밀러가 있습니다. 바이오 피드백이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바이오라고 하는 것은 생체예요. 생체 리듬. 생체 리듬과 연관성이 있는 건데요. 자신의 생체 리듬을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여기에 대해서 환류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완입니다. 이완. 그래서 이런 바이오 피드백을 이용해서 많은 이완을 하게 되는데, 자, 거기서 중요한 것은 자율적 내장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자율적 내장 반응에 가로 묶어주세요. 자, 바이오 피드백을 통해서 자율적인 내장 반응을 이끌어냈다라고 했어요. 자율적이라는 단어는 스스로예요. 바이오 피드백 자체가 자기 자신 스스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스스로 하는 것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작적 조건화와 연관성이 있어요. 조작적 조건화와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거는 행동과 결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행동과 결과의 관계를 말한다. 자기 스스로 어떤 생체 리듬에 대한 지각을 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 스스로 하는 어떤 자율적인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로 인해서 이완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면 이것은 조작적 조건화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고전적 조건 형성은 능동적인 게 아니에요. 수동적인 거예요. 외부 자극에 의한 거니까 수동적인 거고, 이 고전적 조건 형성 말고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는 행동과 결과의 관계를 말하는 건데, 이 녀석은 자율적인 거예요. 자율적인 거고 능동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밀러의 내용이 자율적 반응과 관련되므로 이는 조작적 조건 형성과 관련된다. 제가 써드렸네요. 자, 첫 번째 5개 나온 거 있죠. 학자 5명 쫙 깔린 거. 거기에 별표 치세요. 이런 스타일 문제는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학자를 잘 모르시면 힘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밑에 레스콜라 와그너 모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스콜라 와그너 모델은 출제가 된 겁니다.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레스콜라 와그너 모델은 첫 번째 무조건 자극을 UCS, 여러분 교재에는 US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US로 하겠습니다. 자, 무조건 자극의 강도와 그 다음에 기대 강도는 이제 어떤 것이 예측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관계를 보는 것이 바로 레스콜라 와그너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이 나온 걸로 봐서는, 무조건 자극이 나온 걸로 봐서는 고전적 조건 형성과 연관성이 있죠. 고전적 조건화와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하시고요. 자, 1번 봅니다. 레스콜라 와그너 모델은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로버트 레스콜라와 에일 대학의 앨런 와그너가 1972년에 만든 모델입니다. 레스콜라 와그너 모델은 동물이 새롭게 일어나는 것을 예측하는 것과 끊어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기대예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일어나는 것 사이에 불일치.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 무조건 자극이 되겠죠. 자, 이러한 사이의 불일치로부터 학습하여 이론화되게 하는 고전적 조건 형성의 현관펜 밑줄. 고전적 조건 형성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3번은 참고하셔도 됩니다. 한 시행의 어떠한 지점에서 각각의 자극들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시행 수준 모델로 하나의 시행 동안 무조건 자극에 대한 예측은 끊어요. 그 시행 동안 조건 자극이 나타난 모든 연합 강도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4번 별표. 레스콜라 와그너 모델의 기본 규칙이 있습니다. 1번 별표, 2번 별표, 3번 별표, 그 다음에 4번, 5번, 6번이 있는데 4번, 5번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1, 2, 3, 4, 5 정도 정리를 하시죠. 자, 실제 US가 나왔습니다. US가 바로 뭐다? 무조건 자극,
unconditioned stimulus. 그래서 US로 썼습니다. 실제 US의 강도가 피험자의 기대 강도보다 크면 끊어요. US와 짝지어졌던 모든 CS는 흥분성에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흥분성 조건 형성을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거를 좀 뭐랄까요? 조금 기호적인 의미로 한번 해보면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어요. 자, US가 있다. 자, US가 무조건 자극이죠. 무조건 자극인데 이거하고 이제 기대하고 이게 무조건 자극, 그 다음에 기대. 무조건 자극의 강도, 여기는 기대 강도다. 이게 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무조건 자극하고 기대 강도 중에서 기대 강도가 클 수가 있죠. 예측하는 것이 클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2번이에요. 실제 US의 강도가 피험자의 기대 강도보다 작으면, 그럼 이거잖아요. 작으면 US와 짝지어졌던 모든 CS는 억제성의 동그라미, 억제성 조건 형성을 일으킨다라고 했어요. 자, 이것은 자, US하고 CS하고 결합이 되잖아요. US와 CS가 먼저 와야 됩니다. CS가 먼저 오고 US가 나중에 오는데, 자, 이러한 CS는 바로 흥분성 조건 형성을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흥분성 조건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 의해서 CS에 의해서 CR이 나오잖아요. 이럴 때 흥분성의 조건 반응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고, 자, 이것은 이제 억제성의 조건화가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이 크면 이게 크다는 거잖아요. 기대 강도보다. 이게 강도가 크면 이 녀석이 흥분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CS에 의해서 CR이. 그 다음에 기대 강도가 더 커요. 이거는 좀 약합니다. 예측했던 것보다 약하면 이것은 CS가 바로 이제 억제성 조건화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조건화가 그렇게 많이 조건 형성이 많이 되어서 CR이라고 하는 것이 낮게 나타나는 거고, 이건 CR이라는 것이 높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겠어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 기대 강도나 UCS가 똑같다면, 자, 거기 보면 조건 형성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죠? 조건 형성이 일어나지 않는다에 밑줄 쫙 그어주시면 됩니다. 기대 강도와 US의 강도 사이의 격차가 크면 클수록, 자, 이 두 가지의 격차가 크면 클수록 조건 형성이라고 하는 것이 더 강해질 수 있겠죠. 자, 4번 조건 형성은 더 강해진다. 거기에 밑줄 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출제 이온이라면 조건 형성은 더 약해진다. 조건 형성은 더 약해진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간격이 크면 클수록, 강도의 격차가 크면 클수록 조건 형성은 더 강해진다라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더 현저한 CS가 덜 현저한 CS보다 조건 형성을 더 빠르게 일으킨다라고 했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여기 CS 이야기했어요, 지금. CS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더 크잖아요, 지금. 이건 더 작고, 이건 충분성이고, 여기는 억제성이니까. 따라서 더 현저한 CS가 덜 현저한 CS보다 조건 형성을 더 빠르게 하는 것이에요. 자, 쉽게 말하면 이게 조건 형성이 더 빠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건 형성 더 빠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왜? 이 CS가 강도가 더 크죠. 밑에 것보다는. 자, 그 다음에 둘 또는 그 이상의 CS가 함께 제시될 때 서로 상쇄하는 경향이 있는 흥분성과 억제성 자극에 대한 피험자의 총 기대 강도는 동일하다라고 했는데 6번은 참고하셔도 됩니다. 자, 이 정도 알아두십시오. 레스콜라 와그너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기출문제 확인학습을 잠깐 보면 A군의 심리를 설명하는 개념이 사례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감각 사전 조건 형성이 있습니다. 감각 동그라미요. 감각. 이게 이제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시험 불안이 높은 A군은 시험 전 선생님이 시험지가 담긴 황색 봉투를 교탁 위에 툭 내려놓는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되게 이제 시험 볼 때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자, 시험 본다. 먼저 말하지도 않고 그냥 봉투 딱 들고 와서 툭 떨어쳤는데 대부분 앞에 있는 애들이 깜짝 놀라는 반응이 있어요. 자, 이러한 것들이 일종의 뭐죠? 뭐 시험 불안이라고 했으니까 시험 불안에 있는 아이들이 되게 많이 보이는 증상이에요.
이것이 반복되면서 A군에게 있어서 시험 전 황색 봉투와 이것이 내는 툭 하는 소리 있었죠. 툭 내려놓는 소리에 두려움이 대상이 됐습니다. 이후 A군은 시험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출석부를 교탁 위에 툭 내려놨어요. 이런 것에 또 깜짝 놀라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뭐예요, 여러분? 봉투를 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툭 내려놓는 거 뭐예요? 들어요. 이런 게 뭐예요? 시각과 감각 아닙니까? 청각이잖아요. 시각적인 것과 청각적인 게 다 감각이에요. 따라서 이런 것들이 감각에 의한 조건 형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는 거예요. 힌트 줬어요, 제가. 자, 감각 사전 조건 형성은 사전에 서로 조건화되어 있던 두 자극, 위의 사례로 본다면 뭐죠? 시험지가 담긴 황색 봉투와 툭 내려놓는 소리예요. 이런 거고, 또 하나의 사례는 뭐죠? 네, 출석부하고 출석부를 또 툭 내려놓는 소리예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다른 자극 조건화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감각 사전 조건 형성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 그런 것들이 이제 사전적으로 조건 형성이 된 거죠. 감각 기관을 타서.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시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러한 상황이 나타났을 때 이런 것들을 보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충분히 이해될 겁니다. 감각 사전 조건 형성이라는 게 새롭게 출제되었습니다. 감각 사전 조건 형성의 현관펜 밑줄. 자, 거기에 하나만 쓰세요. 사례에다가. 시각과 청각입니다. 이게 이제 감각기관이기 때문에 감각적인 측면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내수용기 조건 형성입니다. 내수용기 조건 형성은 선택 지문에 있었던 거예요. 답이 된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참고로 넣어드렸습니다. 자, 내수용기 하면은 우리가 이제 안에 심장도 있고 장도 있고 그러죠. 위도 있고 소장, 대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내수용기라고 그래요. 이러한 내수용기에 의한 조건 형성도 있어요. 거기 보면 내수용기 조건 형성이란 인체 내부 기관, 심장, 위장 등이 다양한 내적 신호에 대해 조건 형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싫어하는 상사를 생각할 때마다 라고 했어요. 과잉 긴장하는 사람은 이전에 메스껍던 음식은 먹은 생각만 해도 배가 아프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다양한 내적 신호의 어떤 조건 형성, 여기에 대해서 조건 형성이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막 어떤 것만 생각만 해도, 그러니까 보지는 않았는데 생각만 해도 막 속이 쓰리고 생각만 해도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내수용기 조건 형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여기까지 1절 끝났습니다. 자, 제2절 조작적 조건화가 있습니다. 이 조작적 조건화에 대한 내용도 좀 잠깐 할게요, 여러분. 자,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렸으니까 조작적 조건학습 이론에서 스키너가 나옵니다. 이 조작적 조건화의 개념은 조작적 조건화란 고전적 조건화와는 다릅니다. 다르게 끊어요. 유기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실행하게 되는 자발적이면서 능동적인 행동 반응이다라고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행동과 결과의 관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거기 결과에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행동 반응 거기다가 밑줄 치세요. 행동에 동그라미 치고요. 그런데 이 행동이 뭐라고요? 말씀드렸잖아. 자율적인 거. 자율적이다, 능동적이다 라고 했어요. 자율적이다, 능동적이다. 그래서 거기 보면 자발적이면서 능동적이란 말이 있어요. 그 자리에 밑줄 쫙 그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조작적 조건 형성의 개념 1번 별표 같이 읽어요. 시작. 조작적 행동은 제시되는 자극이 없이 끊어요. 자발적으로 방출되는 행동이다 라고 해요. 자, 제가 그랬잖아요. CS, 그 다음에 CS. 이게 뭐예요? 스티뮬러스라고 하는 자극이 주어지는 것은 고전적 조건 형성인데 그게 없어요. 그게 없이 제시되는 자극 없이 자발적으로 방출된다 그랬어요. 자발적의 동그라미. 조작적 행동은 행동이 완성된 후에 일어나는 결과에 의존해서 일어나는 조건적 행동이다. 또 거기에 동그라미 2개 쳐야 될 게 뭐죠? 행동, 결과죠. 행동, 결과, 동그라미. 조작적 조건 형성은 행동과 그것의 결과의 연합을 통해서 조작 행동을 형성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행동에 동그라미 치고 결과에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스키너 실험을 한번 보시죠. 유명한 실험이죠. 손다이크의 문제 상자, 퍼즐 박스라고 하는데 문제 상자보다 동물 행동을 관찰하기 쉬운 단순한 실험 장치를 구안했습니다. 이걸 스키너 박스라고 하는데요. 자, 쥐가 레버를 누르면 먹이통에서 먹이알이 나오도록 스키너 상자를 구안했습니다. 자, 비둘기의 경우 부리로 쫄 수 있는 원반을 벽에 설치했습니다. 쥐가 상자 안에서 하는 여러 행동, 그러니까 쥐가
혼자 하는 행동이니까 이게 자발적인 행동이 되는 거죠. 자발적인 행동 중에 레버 누르기에 대해서만 먹이를 주어서 반응 빈도를 높였습니다. 레버를 눌렀을 때 먹이가 떨어지게 해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자극을 준 게 아니잖아요. 자발적인 행동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작적 조건 형성이다 말하는 거예요. 스키너는 동물의 이러한 반응이 환경에 어떠한 조작을 가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조작적 행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